네, 이달의 달달한 10분 안내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0분인데요. 이 단기간의 고득점 노려보도록 할게요. M2W 이달의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 시장 바라보는 입문자들 위해서 시장 포인트부터 잡아봐야 될 텐데 오늘의 포인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뛰는 유가, 아랑곳 않는 블러드 이렇게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자발적인 감산 돌입한다라는 소식 속에 국제유가가 지금 날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 100달러 갈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 이 국제유가 바라보면서 시장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일 뉴욕 3대 지수는 오펙 플러스의 기습 감산 그리고 RCM 제조업 지수 영향으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매크로 지표들의 영향을 지수의 흐름으로 이해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채권 금리로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추가 긴축 우려가 2년물 채권 금리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면서 제조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패드가 더 이상 긴축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2년물 채권 금리는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는 유가 상승의 수혜를 보는 기업과 또 추가 긴축의 피해를 보는 기업들로 갈라지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으로 오펙과 러시아의 감산 물량을 합해서 하루 총 366만 배럴이 감산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글로벌 수요의 3.7%에 해당되는 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가는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하루 만에 6.3% 급등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번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으로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까지 유가가 95달러까지 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내년 말에는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전일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는 46.3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특히 ISM 뉴 오더가 거의 침체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패드 총재는 걸으면서도 껌은 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금융 혼란은 패드가 정책을 바꿀 것을 기대하는 월가의 문제이고 유가 상승이 우리 일을 조금 어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는 금융 안전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라면서 패드의 대표적인 매파답게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 패드의 통화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봐야 되겠죠. 자, 전일 뉴욕 증시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었지만 조금 전부터 외국인들의 급격한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견조했던 흐름이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과 개인이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외롭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신다라면 LG화학을 비롯한 LG그룹주 그리고 삼성전자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 섹터와 상관없이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죠. 처음에 보신다라면 다이나믹 디자인을 차트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EV 첨단 소재가 2연상에 다이나믹 디자인과 EV 첨단 소재가 2연상에 안착을 했죠. 그리고 지에넌 에너지 그리고 지에넌 에너지의 최대 주주죠. 엔토텍이 또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KDG, STX,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태경 DK와 같은 이러한 종목 그리고 세로닉스, 바이글과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암연구학회 AACR 2023을 앞두고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또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젠큐릭스가 상한가에 안착한 가운데 넥스턴 바이오 그리고 또 제넨 바이오, 빈시스템과 같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또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으로 또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있죠. 바로 GSE, 한국석유, 대성에너지와 같은 종목들인데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현재 윗꼬리를 크게 달고 탄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뭐 시장 대응 전략 드려야 되겠죠. 국제 유가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와 같은 현재 매크로 지표 중에 우리나라 증시에 우호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매크로 환경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독야청청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은 이미 저항인 840선에 대한 오버슈팅 구간이고요. 코스피도 1차 저항인 2,500선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하시거나 또는 그 인버스를 통한 해지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소형 테마주에 대해서는 단기 스윙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리 좀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안전하게 좀 대응을 해보는 것도 정말 현명한 전략이겠죠. 중소형주 안에서는 짧게 잡고 단기적인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위원님 오후장 공략해볼 수 있는 또 달달한 섹터 궁금한데요. 지금 시점 어떻게 집중을 해보고 계신지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생 플라스틱 관련주 주셨습니다. 여전히 뭐 신재생, 그러니까 앞으로 기후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죠. 재생 플라스틱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향후에 뭐 탄소 중립을 위한 그 사업 변화에 있어서 전기차나 폐배터리와 더불어서 주목받을 산업이 이러한 그 바로 플라스틱 재생 산업이죠. 이런 산업 변화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세계 176개국에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 관련 조약을 결의를 했습니다. 자, 플라스틱은 자동차나 휴대폰, 그리고 소비재, 포장재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글로벌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시면요, 2050년까지 스마트폰과 같은 이러한 곳에 100%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코카콜라의 경우를 보신다면 올해 안에 모든 포장지의 재생원료 사용을 2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활용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는 않지만 환경부는 25년까지 재활용 플라스틱의 비율을 70%까지 상향하는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산자부는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온오프라인 거래 플랫폼을 올해 내놓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이를 통해서 폐플라스틱 밸류체인을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하는 RE100이 확대가 되고 또 국내에서는 내년부터 자원순환법이 강화가 되면서 친환경이 곧 미래 수익성과 직결되고 있는 만큼 재생 플라스틱 관련 섹터에 대해서 선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 정말 꼭 이뤄가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될 만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그러면 재생 플라스틱 안에서 위원님께서 원픽으로 보시는 종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세린 BNG입니다. 지금 친환경 생분해 원료를 이용한 생분해 필름의 제조나 판매 등을 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세계적으로 재생 플라스틱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산업부가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폐플라스틱 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에 대한 생분해 기술을 보유한 이런 세린 BNG가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세린 BNG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보신다라면 지금 단기 박스권을 돌파해서 단기 이평선 위로 안착하면서 이제 조금 더 빠른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상단에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린 BNG 원픽 종목으로 받았는데 말씀 주신자마자 좀 시세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 안에서 그 위에서 트레이딩 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3,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위원님의 달달한 수익률 또 점검 들어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종목 피코그램 되겠습니다. 오늘도 상승 추세 그야말로 강세예요. 장중에 한 15%가량 급등을 하면서 수익률 지금 43% 가까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피코그램 어디까지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코그램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2만 원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고 있는 자리가. 사실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국제 과제를 통해서 세슘 정화 필터를 개발한 사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그 방사능 관련주로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여름에 늦은 봄이나 초여름쯤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가 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또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 확대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 컨셉이 원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제가 저녁 여의도 클래스에서 말씀드린 무바달라 이슈 그리고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무바달라 이슈에 원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혜주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눌릴 때마다 매수해서 좀 장기로 가져가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코그램 지금 자리 수익률 더 극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눌릴 때마다 비중 확대 사인 주셨고요. 자, 두 번째 AS 대명 에너지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이 종목도 장중에 한 16%가량 급등하면서 목표가 31,000원도 뚫어낸 상황인데 지금은 좀 오름폭을 일부 축소를 했네요. 어떤 대응 맞을까요? 네, 제가 그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25,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더 갈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무바달러 관련 주이기도 하고 또 IRA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 수익 줄 때 챙기고요. 다시 한번 2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다시 재매수 관점 공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명 에너지까지 AS 들어봤고요. 세 번째 종목도 있습니다. 위원님, 자람 테크놀로지 점검 도와주세요. 지난주 목요일에 신고가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뭐 짧게 조정 보이다가 다시금 반등 나와주더라고요. 이제 다시 한번 튈 자리일까요? 네, 자람 테크놀로지는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공략주로 드리고 굉장히 잘 자라난 그러한 종목이죠. 정말 사명만큼이나 수익을 크게 준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반도체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죠.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데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그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지만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치고 나올 섹터는 반도체고요. 그 중심에 자람 테크놀로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섹터를 본다면 반도체 테마는 아직 한 파동이 더 남아있다. 상승 파동이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잘 추적하시면서 수익 줄 때 챙기시고 또 조정 준다라면 4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또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자람 테크놀로지 45,000원 이탈되지 않는다면 지속 홀딩 해보자 이렇게 사인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달의 달달한 10분 여기서 또 맞춰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